경주군의 1200m 혼합 3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2019년 2월에 3주차 경마를 끝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신철중 위원과 고수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경마 일단 구정 명절이 끝난 첫 번째 주 경마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경마를 기다렸을 거고 기대가 컸을 것으로 봐요. 일단 신철중 위원과 고수 명절 때 준비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한 주였다고 봅니다. 신철중 위원이 살아났는데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적중리하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금요일날 승부경주로 들어갔어요. 승부 강배팅 경주 6경주였죠. 부산 6경주 금요일날 6경주 때 소중한 선물 백두대호 6번 3번을 쌍으로 목으로 한방 승부경주를 단통 한방을 때렸네요. 배당이 46.5배짜리 삼삼하죠.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10만원만 가도 465만원이 되는 거고 미친 듯이 100만원을 때렸다면 4650만원이 되는 거예요. 한구를 시원하게 챙겼는데 이 기세를 일요일까지 이어갔어요. 검빛 대문을 딱 열어봤더니 서울 배당 1등으로 지금 신철중 위원 얼굴 사진을 딱 걸어놨던데 뭘 맞췄지? 하고 보니까 서울 일요일 2경주 때 7번 늘 푸는 캣을 쌍승식 대갈통으로 놓고 2번 광폭주행 김옥성 기수죠. 114.7배짜리 또 한 방을 때렸네요. 한 방을. 제대로 찍었어. 거기서 좀 시원하게 샀지. 이게 너야. 이게 이렇게 적중에 나와주고 이런 배당을 또 시원하게 먹을 줄 아는 게 넌데 또 한동안 좀 꿈틀했는데 그래도 구정 새해가 들어서서 바로 이런 성과를 내니까 좀 조잡고 반성 좀 했나봐. 이제 또 잘린다. 아니야, 그런 거는 안 잘려. 말만 하면 잘라버리니까. 저번에 완전 잘렸더라고. 지금 너 홍보해주는 상황이니까 말을 돌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 늘푸른 캣을 내가 그냥 노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잘 타줬고 편성도 딱 맞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경주 이렇게 배당 여러분들께 너를 기대하는 거는 나처럼 잡배당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는 배당을 원하는 거고 팬들이 또 우리 팬들은 고수의 팬들은 믿고 가는 메인 승부라든가 승부경주 한방 단통을 찍는 거 믿음을 갖고 싹 돈을 붓는 이런 경주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고수는 또 지난주에 32주 연속 메인 승부 단통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32주 연속으로 다시 적중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금요일날 1경주부터 스타트가 아주 좋았어요. 8번 BK 사운드를 쌍으로 목으로 대가리 놓고 11번 펑키 8번 11번 19.1배짜리 단통 한 방을 찍으면서 거기에 붙여서 제가 또 단통짜리 3쌍승식을 노렸죠. 12번 기마 부대장 이거 인기 꼴찌고 종아치 백판짜리지만 강하게 노려야 된다. 8번 11번 12번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3쌍승식 배당이 235.4배짜리 그냥 말 그대로 단통을 찍었습니다. 상황 끝났죠. 메인 승부 32주 연속 단통 배당도 단통 금요일날 9개 경주 적중 금요일날 이미 상황 끝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일요일날이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일요일날 많은 경주들을 맞추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고수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아깝다. 정말 꼬이는구나. 추천만 하면은 늦발에 추천만 하면 방해를 받고 추천만 하면 늦발하고
정말 대가리 지진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메인 승부는 또 한 방 단통을 찍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정말 죽겠더라고. 그래도 메인 승부라도 때려 먹어서 다행스럽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메인 승부 다 때렸습니다. 다 때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메인 승부는 다 때릴 것이고 뭐 신철중 의원은 지금 또 배당의 맛을 또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더욱더 큰 배당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뭐 말 좀 해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혼자 다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이라든가 뭐 있잖아. 좀 말 좀 여자 꼬실 때 얘기하는 것처럼만 해 그냥. 여자 꼬실 때 얘기하면 또 자르더라고. 우리가 떡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또 자르면 안 돼. 이건 자르지 마. 진짜 이건 자르지 마. 이거는 떡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비유하느냐고 떡 얘기한 거니까. 아니 떡자만 들어와도 자르는 것 같아 우리는. 우리가 좀 19금으로 뭐 걸려 있나? 그러니까 누가 게시판에다가 내 게시판에 검빛에 써놨어. 뭐 재미도 없는 옛날 얘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오코랑 하든지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렸어. 편집. 근데 혁호는 왜 나온 거야 거기에? 거기에 혁호는 왜 나와? 혁호랑 같이 이빨 떨면은 혁호도 말을 많이 하니까 같이 치고받고 되는데 너 아닥하고 있잖아. 아닥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들께 뭐 양질의 방송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도움되는 방송을 해라. 근데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잡설도 떨지만 복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미리 보는 경주들도 여러분들께 미리 풀어주면서 뭐 나름대로 양질의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게시판 그려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먼저 번에 네가 신청했던 거 추천했던 거 부산 경주에서 거기에서 그게 복병이었었는데 3착 들어온 거 하나 있어. 내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금 그거 하나 있고 내가 추천했던 것 중에서도 4착은 했지만은 발걸음이 좋아가지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들어왔었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좀 이거를 보시는 뭐 저희 그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좀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도움이 되라고 하지 도움이 되지 말라고 이런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애써서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일단은 앞으로도 좀 더 양질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간에 신철중 의원과 고수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할 것이고요. 더 잘할게요. 그냥 이 말 하나 하면 되지 않겠어? 뭐 무슨 말을 해?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여러분들께 흡족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게요. 고수는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일요일날 좀 아쉬웠는데 그 아쉬운 모습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고수 한번 또 맞추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부적중 때리는 거. 자, 이번 주도 부적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를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복귀를 신철중 의원과 고수가 2개 경주씩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고 미리 보는 경주는 1개 경주씩 서울 하나 부산 하나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멘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어떤 경주들의 건질말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귀 지난주에 어떻게 뛰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랑 또 짝이 나오면 노려야 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을 한번 몇 두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수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내 먼저 할까?
제가 먼저 스타트 끊을게요. 일단 2월 16일 토요일 서울 오경주에 펼쳐졌던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이었고 경주거리는 1000m였죠. 1착은 10번 카론 블레이드가 우승을 했고요. 2착은 5번 미스켈라, 그리고 3착 3번 땡큐 마더가 들어왔고요. 미스켈라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와줬죠. 카론 블레이드와 24.9배, 쌍승식은 36.9배가 나와줬던 경주예요. 일단 고수가 너무나도 열이 받고 아쉬웠던 경주죠. 이거는 왜냐면 10번 카론 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께 승부를 추천드렸어요. 카론 블레이드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쌍승식 대가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발점에서 이번에도 내초를 기대면서도 그냥 뭐 오기 힘든 경기였거든요. 후미에서 마필의 능력으로 그냥 대가리로 오더라고요. 역시 얘는 센 놈이었구나. 근데 5번 미스겔라가 오면서 우리의 배당을 깼는데, 야, 미스겔라는 원래 이거는 부러지는 거예요. 원래 2열 결대로 타다가 직선에서 솔직히 이제는 다른 애들의 기세에 밀려서 뒤로 좀 빠지고 없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봤는데, 와, 조제로가 미쳤어요. 아주 그냥 못 오면 큰일 날 것처럼, 마치 부모님한테 배팅을 시킨 것처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새끼가 근성으로 와요. 끝까지 2착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원래는 결과는 카론 블레이드와 2번 땡큐마더가 들어와야지 맞는 거죠. 원래 결과적으로 보면은 3착에 땡큐마더가 3착에 머물렀는데, 이거 다시 뛰면은 카론 블레이드 땡큐마더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 땡큐마더가 발주가 나쁘질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정말 영양가 없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임기원이 로만 블레이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땡큐마더를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꿀렁거리면서 후미까지 밀려버립니다. 초중반에 그때의 그 방해만 아니었으면 왔다. 왜? 걸음을 남기면서 착차 없이 거의 잡는 걸음으로 땡큐마다가 3착이었거든요. 착차 없이. 너무나 재수가 없더라고요. 땡큐마다 이거는 이제 선이 검증이 된 거예요. 선이 검증이 된 거야. 다음에 인기마로 팔릴 텐데 좀 더 세게 봐주셔도 돼요. 이제는 땡큐마다 세게 보셔도 되겠고, 우리가 한 방을 때렸던 마필이 3번 우대룡이란 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렸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발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게 쭉 팔리지 않는 거는 보이면서 시원한 주포로 외곽으로 날라오는데 5착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얘가 깨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 경주가 편성이 셌어요. 상당히 편성이 셌고, 또 얘는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이었고, 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의 전력이 단단했다. 앞에서 뛰는 선행마든 선임마의 이 능력들이 셌어요. 센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우대룡이 자기 걸음 보면서 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대룡은 아직 나이가 어린 말이고 이제 실전을 2번밖에 뛰어보지 않은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은 무조건 차게 더 뜁니다. 무조건 더 뛰어요. 그리고 경주리가 1200m, 1300m로 늘어나면 그때는 무조건 세게 봐도 된다. 우대룡, 얘까지 추천. 자, 이번까지는 일단 복귀로 땡큐마더 다음에 나오면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좀 더 세게 봐라. 우대룡 거리가 늘어나면 의심하지 말고 때려라. 카론 블레이드는 역시 능력마였다. 이렇게 한 경주를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경주씩 가죠. 뭐 이번에 신철중 위원이 한 경주를 복귀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2월 17일 일요일 서울경마 2경주 경주거리 1300거리였습니다.
이경주서부터 이제 시원하게 저희 가족들하고 철중이가 때려 먹었던 경주였는데요. 결론은 7번 늘 푸른캣과 2번 광폭주행. 자, 한 방으로 때렸는데 요 두 마필이 들어오면서 114.7회와 45.2배 이렇게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4번 청기가 취소되면서 총 11대의 마필 출전했고요. 발주와 동시에 이천도자기가 7번 늘 푸른캣과 충돌을 하면서 충돌을 했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급사행을 하면서 낙마가 됐습니다. 먼저 이천도자기는 초반에 그냥 낙마가 돼버렸죠. 7번 늘 푸른캣 신마지만은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스타트 능력을 보였고요. 얘가 상위꾼들과 뛰면서도 뭐 잘 따라간과 동시에 얘네들을 넘어서려는 그런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7번 늘 푸른캣을 축으로 놓고 왔었던 경주였습니다. 역시 실전에서도 늘 푸른캣이 충돌 이후에 조금 죽는 모습은 보였지만 빠르게 선두권 치고 나갔고요. 종반까지 아주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폭주행 같은 경우에는 발주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다지 좋지가 않았지만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차분하게 안쪽을 파고들면서 종반까지 근성 있는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노리셔야 되는 마필, 차기에 노리셔야 되는 마필은 7번 늘 푸른캣. 요 놈은 또 노리셔야 돼요. 다음에. 지금 얘가 악벽 때문에, 주행 악벽 때문에 2개월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2개월 후에 이제 4월 17일 정도에 이제 다시 나올 예정인데, 4월 17일서부터 이제 풀리니까 4월 17일 그 정도서부터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늘 푸른캣 순발력도 있고 발주대하시도 좋고요. 종반 뒷심, 근성 모두 좋은 마필이라서 인기를 얻더라도 조금 더 노리셔야 될 마필이고요. 한 마필 또 추천을 드리면은 1번 컬러즈 킹이에요. 요 놈이 계속해서 데뷔전서부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었어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얜 된다 했었는데 이번에 또 늑발을 했습니다. 또 늑발을 했는데 자, 요 놈이 정상적인 발주만 된다면은 상당히 근성도 있고요. 주폭도 좋고 뛰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빨리 성장하죠. 발주 악벽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1번 컬러즈 킹 요 놈은 차기에는 됩니다. 자, 1번 컬러즈 킹 요 놈을 노리셔야 되겠고요. 2번 광폭주행 같은 경우도 얘도 순발력도 좋아지고요. 이번에 약간의 방해를 받았어요.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상코너에서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탄력이 죽었지만 다시 치고 나오는 발걸음 역시 좋았습니다. 12번 풍문으로가 상당한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서 선두권 아예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종반까지 특별한 걸음이 없었는데요. 얘도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오면은 되겠지만은 센 놈으로는 인정을 못 해갔어요. 아예 12번 풍문으로는 배팅권에서 제외를 해버렸죠. 차기에도 또 뭐 인기를 얻는다면은 자, 풍문으로는 조금 덜 봅니다. 계속해서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얘가 선두권에 나서면서 그냥 꾸역꾸역 버텼어요. 그 정도까지예요. 다음에 풍무로 요놈 인기 얻는다면은 또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시원하게 또 신철중현이 때려줬던 경주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복귀로 풀어드렸고요. 또 한 경주 바로 이어서 바톤 이어서 고수가 한 경주를 또 말씀드릴게요. 일요일날 서울 5경주 경주에 1300m였고 국산 5등급으로 펼쳤던 경주. 결과론적으로 4번 아쿠아
스톰이 머리를 쳤고요. 5번 한일매직이 2차. 그러면서 복승 10배당 51.7배, 쌍승 10배당 78.7배, 뭐 짭짤한 배당이 나와줬던 경주.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던 경주예요. 제가 아쿠아스톰 4번 아쿠아스톰이 인기 4위 정도로 팔렸거든요. 이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렸어요. 이마필 쪽으로 강하게 한 방을 때리면서 승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일매직, 이게 배당을 내줬던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이 한일매직도 제가 세게 먼저 반주력을 때렸어요. 제가 뭐 구멍수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한일매직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9일 날 뛰었을 때 이건 정말 안쪽으로 기대면서 상호가 매달려만 있었다. 원래 온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방송 때 추천을 드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왔던 마필 이번에 제대로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 누구냐면 배당은 노렸거든요. 중합치 거의 백판이었어요. 백판. 11번 늘세찬을 놓고 때렸습니다. 11번 늘세찬을 놓고 승부를 들어갔고 11번 늘세찬이 5착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저는 다시 한번 복귀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11번 늘세찬입니다. 이 마필의 직전 경주 고수가 어제 이번에 세게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 전에 깨졌을 때도 계속 내용 있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2일 날 8착 했잖아요. 8착. 거의 꼬리비. 근데 그때 복귀가 너무나 세게 나왔거든요. 무진장 많이 뛰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도 뛴 거 보세요. 발주부터 그냥 뭐 흥미로 밀려가지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안쪽으로 기대인기가 있어가지고 용근이가 제대로 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은 스스로 뛰려는 이 탄력감이 느껴지면서 걸음을 남기고 오착이었거든요. 이런 말은요, 이제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음에 나오면 또 노려야 돼요. 또 늘세찬이라는 말은 무조건 노리셔야 돼요. 용근이가 타든 누가 타든 간에 늘세찬만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메모를 해두시고요. 늘세찬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노릴 필요성이 있겠다. 글로벌 찬하는 제가 솔직히 이번에 잘랐죠.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3착이었는데 기본기는 있더라고요. 그냥 성군에서 경쟁력 정도만 있겠구나. 편성으로 경쟁력 정도만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보다는 차라리 늘세찬 이런 애를 누리는 게 낫다. 복귀로서 온리원 늘세찬 요거 하나 추천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찰중이요. 자, 일요일 11경주 호남 2군의 1200m 경주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잡아가지고 쌍승식 20.5배, 복승식 16.1배를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스프링백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 놈을 놓고 승부를 했었는데 4번 새벽이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인기 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스프링백과 들어오면서 배당은 그렇게 짭짤한 배당은 아니었어요. 저는 뭐 한 40-50배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고 20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스프링백, 지금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에 원게이트였지만은 얘가 순발력이 상당히 있어요. 발주 대하시도 좋고요. 그런데 선행은 못 나갔어요. 원게이트에서 선행 못 나갔지만은 안쪽에서 최적 주행으로 들어왔다면은 인정을 못 하겠지만은 얘가 최적 주행이 아니었어요. 바깥으로 약간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 4코너 지점에서. 그렇지만 다시 또 선두권에 진출을 하면서 근성 있는 발걸음과 뒷심을 보이면서 대가를 깠습니다. 1번 스프링백 승급전이었지만은
그리고 저 현금 2등급에서도 못 뛰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잘 뛰는 애들하고 뛰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었던 1번 스프링백. 요 놈은 1군까지는 1등급까지는 그냥 갈 그런 마필이만큼 1번 스프링백. 요 놈은 차기에도 계속해서 노리겠고요. 2착을 했던 4번 새벽이 역시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어요. 승급전에서 1400거리를 아쉽게 뭐 10착인가 했을 겁니다. 거의 뭐 의미가 없었던 경주였었죠. 승급전에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행도 못 나왔었고 거의 뭐 승부를 안 했어요. 승부를 안 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는 단독 선행을 나갔죠. 단독 선행을 나가가지고 버티는데 꾸역꾸역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얘가 근성을 발휘하면서 경합을 하면서 2착을 했다 이겁니다. 차기에 역시 새벽이도 노리셔야 되겠고요. 한마필 이제 복병권에서 노린다면은 V칸이에요. 8번 V칸이 다리가 조금 안 좋았죠. 다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8주 만에 출전을 했는데 발주도 별로였어요. 발주도 별로였고 기대는 악벽까지 보였습니다. 차기에 정상 출전 주기로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 출전 주기로 출전을 해가지고 다리만 좋아지고 기대는 악벽만 잡는다면은 V칸은 분명히 가능한 마필이만큼 V칸 분명히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스프링백, 새벽이, V칸 이렇게 세 두의 마필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마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필은 인기를 얻었던 마필이에요. 3번 미라클 한센인데, 자 이놈이 발주가 상당히 좋은 애예요. 한센 자마들이 순발력이 좀 뛰어나죠. 분명히 게이트 여건도 좋았고 순발력도 있었는데 역시 앞말의 한계 때문에 선행을 못 나왔고요. 선두권에 못 나서면서 5, 6위권에서 종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착을 했습니다. 자 앞말 경주 미라클 한센은 무조건 얘는 대가리입니다. 앞으로 미라클 한센도 노리셔야 될 그런 마필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미라클 한센. 저도 미라클 한센은 좀 세게 봤던 말인데 난 태종이 형이 코너에서 실수를 했다고 봐. 그 안쪽에 일단 발주가 그렇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다가 안쪽으로 충분히 자리 잡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태종 형이 자꾸 요즘에 안쪽을 판다기보다 자꾸 바깥쪽으로 빼요 말을. 자꾸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번에도 바깥쪽으로 빼면서 코너에서 이 타임 손해를 많이 봤어요. 거리 손해를.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쪽을 빼면서 이렇게 돌 필요는 없거든요. 밀렸어 이게. 근데 그게 미라클 한센이 모래에 대한 적응이 있는 좀 모래에 거북기가 있는 마필이라고 하면 그렇게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뭐 모래 적응도 충분히 해봤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박태종 기수가 안쪽에서 갇혀 타면서 좀 낙마했던 기억과 뭐 옛날에 뭐 발점에서 넘어진 기억 이런 기억 때문에 이제 노인네가 좀 몸을 사리고 타지 않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이게 새벽이하고 장사라이드가 초반에 이제 선행 경합을 하면서 이게 안쪽에 있다가 그냥 거기를 쫓아가면 되는 거야. 얘네들을 싸우면 얘네들이 쭉 나가잖아. 그럼 바로 뒤에서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 붙일 필요는 없거든 굳이. 왜냐면 경마하는 복선식 안에만 들어오면 되잖아. 몰라 아무튼 스프링백 잘 뛰더라. 예, 이렇게 복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출마 등록이 된 경주, 부산 경마 한계 경주는 고수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고 또 서울 경마 한계 경주는 또 신철중 형이 풀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 등록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경주거리는 1600m고요. 혼합 4등급으로 편성되어 있죠. 16대의 마필이 출전 신청을 했네요. 상당히 혼전이고 상당히 빡센 경주예요. 이번 경주를 여러분들께 미리 풀어드린 이유는 인기 마중에 한도를 세게 봐야 될 마필과 그냥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 그 두 마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미리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경주를 잡을 겁니다. 승부경주로. 우선 천하감독이라는 말이 직전경주 발주가 가장 좋았던 말이에요. 발주는 가장 좋았는데 게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중선이 외곽에서 레이스는 좀 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나오는 걸음, 역시 말새끼가 걸음이 터졌구나. 그리고 송경윤이와 아주 손맛이 좋구나 라고 느꼈던 마필. 인기 맙니다. 천하감독. 워낙에 임팩 있는 걸음 보여줬기 때문에 세게 보셔도 돼요. 세게 봅니다. 인기마 중에 세게 보는 말이고요. 장산조이는 직주경주 3차기였는데 깨졌던 이유는 상대들이 워낙에 셌어요. 상대들이 워낙에 셌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3차기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번에 조교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얘는 게이트 조건, 조교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마필. 함부로 못 뺍니다. 제가 세게 보는 마필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최시대가 정말 공산당만큼이나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냐면 애가 너무나 뻔뻔해서 이게 얼굴이 너무나 두꺼워. 빼먹을 때 얘는 민망하지도 않나 봐요. 아주 그냥 개짓거리 하는 게 너무나 싫어. 4번 아데레신. 이 아데레신은 여러분들이 고수의 복귀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시고 고수를 조금이라도 저놈은 공부를 하는 놈이다. 사이즈가 나오는 놈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아데레신을 놓고 배팅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최시대가 안 타고 정도윤이가 탔으면 좋겠어요. 아예. 왜? 정도윤이 열심히 타잖아요. 최시대가 타서 또 잡바이를 때린다 하더라도 아데레신 배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감히 뭐 게이트가 외곽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얘 놓고 한번 배팅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 방송 예상가들이 워낙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예상가들이 또 인정하는 예상가 고수 아닙니까?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잘 안 까는데 보십시오. 이거 많이 팔릴 겁니다. 이제. 그래도 아데레신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트로필 콜렉터가 직전에 문중원이가 탔죠. 의미가 없어요. 중원이가 탔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성재가 탔을 때라든가 철호가 탔을 때 잘 뛰었잖아요. 복귀도 세게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중원이만 아니면 기수 기용을 봐야 돼요. 기수 기용을. 기본기에 있는 말. 라온 파워가 꾸준하게 띄워주다가 지적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타더라고요. 철호가. 근데 라온 파워는 팔릴 말인데 이번에도 팔릴 말인데 한 번 더 제끼고 싶다라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리고 이번 경기 판정이 세니까. 금수야는 항상 그만큼만 뛰어요. 짜증나게. 얘는 좀 편성이 약해야 되는데 이번 편성이 좀 세요. 그래서 추천 못 드리겠고, 고수할 있죠. 금요일날 저는 완전 당신의 팬이 됐습니다. 누구의 팬이냐? 리차드. 리차드가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이번 주에 드디어 입상을 했어요. 우승도 했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방송 때, 경마깡패 방송 예상 방송 때 저는 리차드가 부산에 더블로 올랐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차드가 끌고 들어올 마필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리차드의 말 타는 기선수를 보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페로비치처럼 독보적으로 얘가 탈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번에 뭐 리차드 제가 금요일날 대상황을 냈던 건
리차드. 웬만하면 리차드. 이마피도 리차드가 타면서 지정원주 3착이었는데 상당히 무리했거든요. 이번에 리차드가 타잖아요. 그냥 이마피 쪽으로 때려 도주셔도 돼요. 그냥 천하감동 아들이신 리차드 알파킹 이지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이거는 리차드 누가 타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골드박스란 말도 무리한 거 타고 무진장 많이 뛰었잖아요. 그때 누가 탔습니까? 리차드예요. 리차드. 그 전에 이 골드박스란 말이 어떻게 뛰었습니까? 아무런 복귀도 안 나오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말이에요. 리차드가 타니까 그나마 복귀가 떴다는 얘기죠. 리차드가 알파킹 이지에 타느냐 골드박스에 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리차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배당의 중심은 리차드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델의 신 얘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구경마 신철준 의원이 한 경주를 풀어주시죠. 2월 23일 토요일 7경주 경주거리 1300m 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출전 신청은 총 18두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지난주에 원래 출전 신청을 했었던 마필들이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 다시 또 신청을 하면서 총 8두의 마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8두의 마필이라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은 들으시는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저희들도 뭐 안 되는 마필들은 그냥 빼놓고 할게요. 그래서 총 13두의 마필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추려드리겠는데요. 먼저 인기를 얻을 마필들은 뭐 맘마러마, 스마일걸, 한양누리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얻겠고요. 먼저 지난주 신청 예정 마필 중에서는 한양누리, 썬퀸, 퍼펙트 삭스, 핀포선 이런 마필들인데 퍼펙트 삭스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이에요. 얘가 경주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해가지고 분명히 경주거리가 줄어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1월 19일 날 출전을 해가지고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으니까는 얘가 대가리를 깠습니다. 그것도 대가리를 까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여유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정말 꾸역꾸역 어렵게 대가리를 깐 거하고 여유 있게 대가리를 깐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퍼펙트 삭스 이번에 직전에는 정준이가 기승을 해가지고 대가리를 깠습니다. 이번에는 안토니오가 아마 기승을 할 것 같은데 기수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이 마필과 입마법을 잘 맞추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안토니오가 기승을 한다면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삭스가 많은 인기는 못 얻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퍼펙트 삭스를 강력하게 노리고 이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삭스를 놓고요. 여기서 뭐 선행 나갈 마필들 뭐 맘마로마나 스마일걸 뭐 이런 마필들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양누리도 직전 경주에서 1착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인기를 얻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양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너무 진짜 뭐 쥐어짜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덜 보고 했고요. 뭉치나 썬퀸 이런 마필들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추려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 마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 여왕이에요. 얘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장기 휴양 뒤에 지금 출전을 하는데요. 원래는 출전 예정이 한 달 정도 전에 출전 예정을 했었지만은 조교가 조금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충분한 조교를 하고 출전을 하는 마필이만큼 슈퍼 여왕까지 보병권에서 봐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8번 8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퍼펙트 삭스를 강하게 봐주고 했고요. 거기에 맘마로마, 스마일걸, 한양누리, 썬퀸, 뭉치, 슈퍼 여왕 자 이렇게 총 6대의 마필 중에서 출전 게이트 여건과
현장 상태 그리고 조교 상태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퍼펙트 삭스는 강하게 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또 신철중 의원이 또 피를 토하면서 퍼펙트 삭스 요거는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월요일날 오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는 또 바로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들 나머지 경주들도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미리 준비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최소한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내드리겠다. 요 점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주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